안녕하세요. 남다른 이해학원 국어 강사 이진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제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학교 소개를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충안고등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충안고등학교의 이전 학업 성취 평가가 어떤 내용들로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학업 성취 수준이 어땠는지도 과제면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앞으로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교과서 목차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올해는 출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태까지 있었던 출제 경향을 토대로 간단하게 충안고등학교는 어떤 식으로 시험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가이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개 시작할게요. 자, 우리 먼저 2024학년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인데요. 이건 2학기 자료라서 다시 죄송해요. 여기 이렇게 1학기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보다는 어떤 단원들이 주로 많이 성취 평가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살펴보면요. 일단 1학기에서는 문학의 빛깔이라고 해서 문학, 그중에서 서정갈래가 처음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서사갈래에 대해서 학습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차례로 극갈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갈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1학기에서는 문학을 다루는데 그 문학 중에서도 다양한 현대문학의 갈래를 다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아니라 다른 갈래는 어떤 것들을 살펴보냐? 문학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살펴볼 때는 어떤 걸 위주로 살펴보냐? 이걸 확인해 보시면요. 먼저 1학기 때는 읽기에 눈뜨다라고 해서 읽기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선 이제 보통 비문학이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충안고에서는 사실 비문학에 대한 것들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읽기에 눈뜨다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체 특성을 고려한 글읽기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비문학에 해당되는 부분이라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독서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과 독서가 아니라 문법에 대한 것도 우리 충안고는 다루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중간고사 이후로 의문 변동과 한글 맞춤법의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로 의문 변동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다음에 문장에 대한 것도 살짝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안고 1학기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현대 문학을 다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갈래의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서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비중이 크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문법 중에서도 의문과 그 다음에 문장의 일부 내용이 포함되어서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1학기 때는 그렇다면 2학기 때는 어떠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기 때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2학기에서는 먼저 주로 이제 옛노래 세평 감상하기라는 목차가 눈에 띄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때는 고전을 다루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대시도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고전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2학기에서 초점을 맞춰서 다루고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의문 변동, 그 다음에 문법 요소 이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문 변동의 내용을 한 번 더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1학기에서 다루셨던 문장의 내용을 더 확장해서 문법 요소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서도 국어의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중세 국어에서 어떤 부분이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충안고의 1학기와 2학기의 내용을 분리해서 살펴보았는데요. 1학기 때는 현대문학과 그 다음에
사회과 그리고 문법, 2학기 때는 우리 중세 국어와 그다음에 고전 문학 이런 것들이 주로 초점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사실 다른 학교에서는 단어에 대한 내용도 많이 다루는데 중앙고에서는 단화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지 않은 편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뒤에 있을 내용이랑 연결되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은요, 전반적으로 중앙고의 학업 성취 수준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글씨가 조금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중앙고의 4개년 학업 성취 수준을 살펴보면 사실 전반적으로 다른 학교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21년까지는 66.5점으로 평균이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큰 편에 속했었는데요. 그렇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이 75점 전후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좀 등간이 상당히 촘촘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 수준은요, 다른 학교의 평균이랑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편이라서 중학교 1학년의 국어가 특별히 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의 중앙고 국어가 어땠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우리 뒤에서는 앞으로 중앙고 국어가 어떨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예비 고1, 이번에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 교육과정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한 권짜리 교재를 사용했던 것이 2권으로 쪼개져서 공통국어의 내용이 좀 새로 재편됐었는데요. 이 공통국어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서 화작이나 단화에 대한 내용을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전까지는 물론 아직 수능 개편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전까지는 화작과 언어와 매체를 분리해서 하나만 선택해서 봤었다면 최근에는 그것들을 좀 이번에 새로운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약간 합쳐서 병행해서 가려고 하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단화와 문법 차원에서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중앙고에서 선택한 동아 공통국어의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이거는 공통국어 1에 해당하는 목차입니다. 공통국어 1에 해당하는 목차에서는 먼저 문학과 소통, 매체와 소통, 진로와 소통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를 다루는 개괄하는 단원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4가지 갈래 같은 경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고에서 좋아하는 이제 여러 가지 현대 문학의 갈래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말과 글이라고 해서 독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독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학교에서는 약간 소외되는 차원이 조금 있어요. 보통 언어와 매체에 좀 더 집중을 하거든요. 하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국어 생활이라고 해서 문법이 들어가 있는데 문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니 의문 변동이 들어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적절한 어휘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이 부분은 사실상 문법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단화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면 내용이 대화의 원리라고 되어 있죠. 사실 원래는 단화는 화법과 장문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은 언어와 매체로 분리되어서 보통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이 가르쳐졌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문법과 단화를 하나로 묶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중앙고에선 여태까지는 단화가 상당히 소외되는 부분이었지만 앞으로 이 공통국어에서는 단화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사실 단화의 원리는 아이들이 은근히 많이 틀려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앞으로 향후 좀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공통국어 2의 목차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요. 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학기에서는 항상 맞아요. 고전 문학을 다루죠. 그래서 고전 문학의 내용이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고전 문학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많이 구성이 되냐면 시대별로 구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중앙고가 선택한 동아국어에서는 우리가 이별의 정한, 자연과의 정화,
해석과 통장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약간 시대 문학의 그런 국어 사나 아니면 그런 좀 이론이 좀 중요하게 출제가 됐다면 여기에서는 약간 다를 수 있겠다.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학교에서 문제를 가르치는 방식이나 아니면 추가로 학습지를 부여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 추측은 교과서 목차에 기반한 추측이지 이제 충암고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와는 조금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함께 해결하는 국어라고 해서 이제 보통 단화 부분과 합성과 장문,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의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전히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비롯한 중세국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충암고가 좋아하는 독서 파트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1학기에는 현대문학, 음운변동, 문학에서 현대문학, 음운변동과 단어, 그 다음에 다문화가 다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교과에서.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 독서도 충암고에서 항상 좋아하니까 다뤄지고 있죠. 2학기에서는 고전문학과 중세국어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추가로 독서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학기와 2학기에서 모두 다 독서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전반적으로 충암고에서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충암고에서는 좀 다들 잘 맞추는 편이라서 그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건요. 충암고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가 항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시험 범위가 보통 많은 편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문학에서 아이들이 조금 버거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학과 그 다음에 다양한 독서 지문을 모두 다 충분히 소화를 하고 시험 준비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재에서는 단화가 또 한 부분 들어가 있고 문법이랑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암고에서 이번에 단화를 추가로 출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파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어떤 식으로 그런 충암고등학교가 여태까지 출제가 됐고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예측을 해보자면요. 충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1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중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대체로 깔끔한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 외로 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시험 준비 약간 이제 충암고등학교의 특성상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약간 좀 편차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신에서 좀 꼼꼼히 하면은 등급을 얻을 확률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꼼꼼한 커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 범위가 왕창 늘어나는 편이거든요. 충암고 같은 경우에서는 그리고 1학년 때는 범위가 적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많은 범위의 내용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각 영역별로 내용을 나눠서 보자면요. 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소설과 시가 모두 고루 출제되는 편입니다. 특히 아무 지문이나 출제하기보다는요. 문학사적 흐름을 알아보기 쉬운 지문들을 많이 출제하는 편이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1학년까지 그렇게 지역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전반적으로 이 시험 수업 자체도 수능 대비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독서 같은 경우에는요. 올림포스 부교재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약간 이게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변형이나 응용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문에 충실하게 이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문학, 문법, 독서에서만 출제가 됐었고요. 담화 같은 경우에 사실상 출제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학년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께 충암고 국어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앞으로 내신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3년에 그 고등학교 과정을 잘 마무리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